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맹자와 대장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대장부란 말은 어떤 고전에도 나오지 않는 잘못된 말입니다. 대장부란 2400년 전 맹자가 꿈꿨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대장부란 강단 있고 와일드한 사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한판 붙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사람이 대장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맹자보다 맹모삼천지교란 말,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이사를 3번 갔다라는 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맹자가 어머니를 찾아봤을 때 어머니는 단기지교로 맹자를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훌륭한 어머니로 율곡이의 어머니 심사임당과 한석붐의 어머니의 일화가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는 요즘 치맛바람의 원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일부 어머니들은 맹자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맹자와 대장부라는 주제로 말할까 합니다. 맹자는 공자보다 180년 뒤에 태어나 공자가 집대성한 유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공자를 대성이라고 하고 맹자를 아성이라고 합니다. 즉 아자는 버금가다, 두 번째이다 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42부록이라는 말을 하였고 맹자는 42부동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심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며 진정한 용기입니다. 맹자가 말한 부동심은 공자가 말한 부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장부의 기운은 호연지기, 즉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 넓고 큰 기운이 충만되어야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장부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대장부는 스스로 반성해서 옳지 않는 일을 하였을 때는 비록 천하고 못난 사람이나 거린이에게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스스로 반성하여 옳다고 생각되면 천만 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또 수많은 의병장과 의병들은 맹자의 호연지기, 대장부 마음이 충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장부는 선이후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상인은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맹자책 첫 구절에 맹자께서
양해왕을 만나보셨는데 왕이 말씀하셨다. 노인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인과 이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맹자는 이를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이를 추구하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합니다. 요즘 이보다는 이익을 따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해병대 캠프에 8명의 중학생들이 체험을 했는데 아무도 노를 젓지 않더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내가 노를 저으면 손해라는 뜻이겠죠. 괴로워하는 상대나 친구 등 지인에게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인데 내 연봉이 얼마다 등 모두가 이익만 따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맹자는 온 천하에 공통으로 높이는 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간작이 하나요, 나이가 하나요, 덕이 하나요. 조정에는 간장만한 것이 없고 향락에는 연치만한 것이 없고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름에는 덕만한 것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맹자는 친구를 사귀는 법을 말합니다. 만장이 묻습니다. 감히 벗에 대해 묻겠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음을 믿지 않고 기함을 믿지 않고 행정안을 믿지 않고 벗해야 합니다. 벗하는 것은 그 덕을 벗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지금으로 보면 떠돌이였습니다.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취직도 못하고 대장부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2000여 년을 유교의 아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위대한 성인으로 탄생했습니다. 만약 맹자가 좋은 곳에 취직하여 일생을 편안하게 보냈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아성으로 일컬어지겠습니까? 대장부는 호연지기가 충만해야 하고 선의 후리 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여민동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왕은 말합니다. 보세요. 저 사슴들이요. 아름다운 학들을 보세요. 아름다운 정원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까? 맹자가 그래요. 당신이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민동락하소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즐기소서.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맹자는 말합니다. 또 왕은 우리나라에 강이 있습니다. 강남에 비가 와서 흉년이 들면 강북 쌀을 강남으로 보내고 강북에 흉년이 들면 강남의 쌀을 강북으로 보냅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맹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전쟁을 좋아하니까 전쟁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이 둥둥둥 울리고 드디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사들이 지쳐서 후퇴를 시작합니다. 어떤 놈은 막 뛰어가다가 100보가 다 그쳤어요. 그리고 어떤 놈은 50보가 다 그쳤어요.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에게 저놈 도망갔다고 하면 1등 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50보나 100보나 도망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나눈다고 하지만 그것은 50보 100보입니다 라고 왕에게 질책합니다. 또 왕이 그렇게 된 것이 비가 안 와 항명이 된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핑계를 댑니다. 요즘 말로 경제가 안 좋아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맹자는 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칼로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였나 칼이 찔러 죽였지 라고 말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비록 칼이 찔렀지만 그것을 쓴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까? 비록 환경이 안 좋아서 백성들이 굶지만 그 백성들을 위하여 구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왕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맹자는 왕에게 해박한 논리로 독서를 합니다. 맹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아서 역대 정권의 금서목록 1번입니다. 이것이 잘 보면 좋은 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체제의 위협적인 책입니다. 백성들에게 잘하지 못하면 바꾸어버리겠다는 역성혁명, 백성이 근본이 되는 민본 정책, 백성과 함께 즐기는 여민동락, 유교 정치 사상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왕도정치,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사회적 책임, 이런 정신이 대장부의 정신이며 이런 대장부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맹자는 말합니다. 맹자는 여민동락을 이야기하면서 또 두 가지 근심을 말합니다. 일조지한, 즉 하루아침에 왔다가 사라지는 근심. 오늘 주식 가격이 오를까, 집값이 좀 오를까 등 그런 생각났다가 사라지는 근심,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까 등 그런 근심은 대장부가 할 근심이 아닙니다. 이러한 근심은 오로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대장부는 종신지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신지우는 평생토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굶주리는 인류를 위하여 해야 할 근심, 인류의 평화를 위한 근심 등 그런 것을 근심하는 것이 종신지우입니다. 맹자는 읽으면 시원해서 여름에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논어는 따뜻해서 겨울에 읽으면 좋습니다. 대장부는 본성을 해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인의예지라는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선한 본성을 잘 가꾸고 살아야 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척은지심은 인지다냐요.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손을 내밀어 나도 모르게 아이를 구하는 착한 마음이 인입니다. 내가 아기를 구하면 아이 어머니가 나에게 보답하시겠지, 이런 소문이 나면 내가 이인이라고 소문이 나겠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척은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수호지심이나 수호지심은 인지 이지다냐라,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양지심은 예지다냐라, 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한 번쯤은 사양해야 합니다.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라,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인의예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사양지심도 없고 수호지심도 없고 시비지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냐? 맹자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세파에 시달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산지목을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소처럼 생긴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은 아주 울창한 산이었다. 그런데 도시가까에 있어 사람들이 땔감으로 나무를 다 베어가고 점점점 황폐해져서 결국은 민둥산이 되었다. 그런데 다시 기운을 발휘하여 풀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양치는 목동이 양떼를 몰고 와 다시 풀을 다 뜯어먹어 그 화려했던 우산은 대머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산은 대머리산이라고 하였는데 그 산은 원래부터 그런 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도 원래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세파에 찌들어 항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이래서는 안 되지 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반성하지만 다시 아침이 되면 또다시 현실 생활에 시달려 또다시 항폐해져 우산이 항폐해지듯이 인간도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맹자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우산에 풀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면 다시 울창한 숲으로 태어나듯이 인간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기는 자포자기의 줄임말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포자기는 자신을 학대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인의가 어디 있어? 예지가 어디 있어? 라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포하는 것이고, 자기는 인이나 예지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살아봤자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패배한 사람으로 밖에 안 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틀어 자포자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여 포기라고 합니다. 맹자는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울창한 우산이 될 수 있듯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답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무맹지를 이야기합니다. 무맹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버려 펴지 못하는 사람은 천리 멀리 무맹지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무맹지를 고치려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맹지가 남들과 다르니까요. 맹자는 말합니다. 무맹지가 구부러져 남들과 다르다고 창피해 그것을 펼 줄 알지만 자기 마음이 항폐해져서 남과 다르다는 것은 모릅니다. 얼굴의 성행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지만 마음의 성행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이 영화배우 얼굴보다 못생기 창피한 줄은 알지만 항폐해진 자기 마음은 고칠 줄 모릅니다. 집 나간 자기 집의 개는 찾으려고 하지만 방심한 자기 마음은 찾을 줄 모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요, 무맹지를 펼 생각을 하지 말고 얼굴의 성행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의 성행을 하라. 인의예지의 본성을 끌어내어라. 집 나간 개나 달건 밤새도록 찾으러 다니면서 집 나간 너의 마음은 찾으려 하지 않느냐. 방심한 마음을 찾아다니라. 이것이 맹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본성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대장불안 호연지기의 지대지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보다 을을 추구해서 을을
끌어들이는 자입니다. 대장부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의예제의 본성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맹자가 꿈꾸는 위대한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대장부 될 준비가 되셨죠? 대장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대장부란 그 천하지 강거하고 하늘 아래 넓은 자리에 뜻없이 거처해야 하고, 이 천하지 정위라 하늘 아래 가장 바른 자리에 떳떳이 서 있어야 한다. 행천하지 대도하고 하늘 아래 가장 큰 길을 떳떳이 가야 한다. 득지면 여민유지요. 내 뜻을 세상이 알아주면 그 백성들과 함께 실천할 것이고, 부득지면 독행기도라. 내 뜻을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홀로 그 길을 떳떳이 갈 것이고, 부귀영화도 불능음이요. 부귀영화도 내 인생을 음란하게 못 만들 것이고, 빈천도 불능이라. 어떤 인생에 가난함과 천함이 온다 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위무도 불능굴이라. 어떤 위험과 협박이 온다 해도 내 인생이 굴복하지 않으리라. 차집이 대장부라. 이것을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이 느낌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오늘 맹자와 대장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